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어제 하루 다양한 경로의 산발 감염이 이어져 6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전남 지역에서는 화순에서 6명, 여수와 광양, 무안에서 각각 5명, 순천, 목포, 신안 각각 2명 등 14개 시군에서 3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지인 등과 접촉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에서도 31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대부분 타시도 확진자 등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재택 치료를 유도하는 등 대책 마련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흥에서는 유인섬에 드론 택배를 투입하기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여객선 운항이 적은 섬 지역에 드론 시스템이 도입되면 섬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열린 시연회에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kg 무게의 음료수 2개와 족발을 실은 드론이 힘차게 프로펠러를 돌리며 비행 준비를 합니다. 목적지는 3.7km 떨어진 등량도 선착장. 하늘 높이 날아오른 드론은 곧 점이 되어 사라집니다. 개발자들은 자율주행 모드로 비행하는 드론의 동선을 꼼꼼히 모니터링합니다. 10여 분 뒤 등량도 선착장에 드론이 도착하고 음식을 받아든 섬 주민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고흥군에서 유인섬 드론 택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건 고흥군 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 지정된 올해 2월입니다. 현재 실증 사업 중인 드론들은 10kg의 물체를 싣고 왕복 8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등량도와 상하와도, 진지도와 우도 5곳에서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고 모두 4곳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20kg 이상의 물체를 싣고 50km 정도를 비행하는 겁니다. 현재 개발을 좀 더 나은 드론이 되려면은 일단은 배터리 기술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각각의 배송지가 확립이 돼야 하늘에 또 길들이 생겨야 이 원활한 배송들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섬 드론 택배 사업과 함께 내년에는 중대형급 드론 실증 사업도 추진됩니다. 이 중대형급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기체重량 자체가 150kg이 넘는 기체가 100kg 이상의 물자 수송을 하는 건데 소방이라든지 군사 목적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흥군은 조만간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모집 작업을 마무리하고 무인항공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인허가 작업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국내 최초로 추진한 부두 전 영역 완전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급변하는 국제 해운 물류 환경에 대응해 야드에만 국한돼 있던 항만 자동화 기술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내 기술 중심의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해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항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광양항 3회 2단계 부두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6,915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완전 자동화 항만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목포를 시작으로 3박 4일 호남 민심 잡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지였던 목포 동부시장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이 후보는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9월경 충청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메타버스가 세 번째로 찾은 곳은 광주 전남. 3박 4일의 첫 일정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 동부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후보가 찾는다는 소식에 입구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시장은 금세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시민들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셀카를 함께 찍으며 이동한 이재명 후보. 쪽파와 멸치 등도 구입하며 상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000원씩요. 두 배는 그래야 됐어요. 아니야. 이게 물을 넘게 줘가지고. 아니야. 아까 많이 줘가지고. 통로를 가득 메운 인파 덕분에 시장 내 100여 미터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50여 분. 큰 환영에 감사를 표한 이 후보는 민주당과 자신은 호남에 큰 빚을 졌다며 호남이 명령한 개혁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힘을 합쳐서 도와주십시오. 이어 이 후보는 신안군 앞해도를 찾아 응급의료 전용 헬기 착륙장 확대와 의과대 설립 등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해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내일은 장흥과 강진, 여수, 그리고 일요일에는 광주를 찾을 예정인 이재명 후보. 광주 전남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방문해 달라진 민주당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순천의 전남도교육청 제2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오하근 의원은 최근 전남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동부 지역의 주민 편익을 위해 순천의 전남도청 2청사가 건립되고 있다며 전남 학생의 44%가 있는 동부 지역의 교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 2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의원은 또 고등학교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 중이라며 지역교육청의 역할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도청과 같이 2청사 건립 방안도 모색하겠지만 22개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의 지역사회 기여도가 낮고 최근엔 해경 내부에서 기능 축소까지 거론된다며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2013년 여수로 이전한 해양경찰교육원이 지역사회 기여도는 거의 전무하고 상생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열기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특히 최근 해경 내부에서 일부 기능을 타 지역으로 분산하거나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교육원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지역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은 여전히 쌀쌀하지만 하루 종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내일도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5도에서 12도, 순천과 광양은 2도에서 13도, 고흥은 2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중서부와 광주도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도에서 12도, 목포는 4도에서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에는 한때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일요일 오후부터 구름이 끼기 시작해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 중반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40년 넘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고 이광영 씨가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고인의 고통을 평생 옆에서 지켜본 가족들, 그리고 80년 당시 국가폭력에 의해 같은 상처를 입었던 5.18 부상자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태극기로 덮인 관을 유족들이 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5.18 계엄군의 총에 맞은 뒤 고통 속에 살다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빠를 가족들은 쉬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유해를 실은 운구차는 5.18 민주묘지로 향했습니다. 5.18 유공자인 고 이광영 씨는 이곳 광주 5.18 민주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유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전두환 사망 직전 오히려 가족과 사회에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고향 마을에서 삶을 정리한 고 이광영 씨. 유족들은 끝끝내 사과 한마디 없었던 전두환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가시서라도 서로 사과하고 사죄를 빌고 그런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길을 함께한 지인들은 5.18 부상자들이 폭도와 빨갱이로 몰리던 1980년대 같은 피해자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애쓴 이 씨를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이광영 선배가 그 만화방 한쪽에 그런 소위 말하는 소통 공간을 사랑방 같이 이제 내주셨어요. 이제 남은 건 고인이 그토록 바라던 5.18 진상규명. 어젯밤 빈소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그 뜻을 잇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사와 진실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평생 동지로 살아온 남은 이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밝힐 것이 너무 많고 또 전두환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진상규명을 외치고 할 겁니다. 신군부의 만행을 목도하고 진실을 밝히는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온 고 이광영 씨는 이제 동지들의 품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쌀값과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18명의 전남 전북 국회의원은 오늘 성명을 내고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가 늘어나 31만 톤의 과잉 공급이 예상되고 비료 가격마저 급등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국회의원은 쌀값 하락과 비료 가격 상승은 농가 소득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공급 과잉되는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경찰서 신청사가 2년여간의 공사 끝에 준공됐습니다. 기존 청사와 인접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각 사무실에 조사실이 설치됐으며 유치장에는 지능형 CCTV 등 최첨단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편 기존 청사 부지에는 내년 3월까지 106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 활동에 돌입합니다. 순천시는 내년 3월까지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와 고사목 등 14,000그루를 베어내고 감염목 주변 4,400그루에 대해서는 예방약품을 이용해 방제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나무 취급 업체와 화목동가 600여 곳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 여부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2021년 전남도 귀농산어촌 정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고흥군은 귀농산어촌인 유치 실적, 시군 업무 추진과 홍보 및 교육 실적 등 8개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귀농산어촌 정책 종합평가는 1년의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우수 시군을 격려하기 위해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남도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